100년, 200년 전만 해도 많은 미국의 백인들은 흑인이 자신보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인은 고귀하고 품이 있으며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교養있고 지혜로운 인종이고, 반면에 흑인은 더럽고 추잡하며 어느 순간이라도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할 수 있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종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 그린북에서는 두 캐릭터, 백인 토니와 흑인 돈셜리가 서로 상반되게 나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지만 엄연한 백인 캐릭터로 묘사되는 토니는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손부터 나갑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노래 또한 백인들이 싫어하는 흑인들이 만든 재즈를 듣습니다. 백인들이 그렇게 말하던 고귀함, 교양은 온데간데 없죠. 반면에 돈셜리는 카네기 홀 꼭대기층에 방을 둘 정도로 잘 나가는 흑인 피아니스트로서 토니의 범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각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자신에게 언제든지 말하라며 인간다움을 중시하고, 무엇보다도 재즈 대신에 클래식을 즐겨 듣습니다. 백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흑인들의 더러움과 추잡함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되려 백인들이 말하는 백인다움에 돈셜리는 더 가까워 보입니다. 제가 말한 표현 방식이 백인을 일방적으로 까고 있지만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 인종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종으로 사람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어디를 가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1960년대 당시 백인과 흑인은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나뉘었습니다. 학교, 음식점, 교회, 심지어는 음악까지 말이죠. 영화 속에서 토니는 계속해서 흑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어필합니다. 재즈는 당신네들의 음악이잖소, 프라이드 치킨은 당신네들이 제일 먹기 좋아하는 음식이잖소 등등. 동시에 돈셜리 또한 토니가 백인이니까 어떤 것은 다르다고 믿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환경의 영향으로 인종 간의 전반적인 차이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흑과 백의 모든 것이 나뉘어진 1960년대에는 더더욱 말이죠. 교육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그때 당시의 많은 흑인들은 글을 읽고 쓰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스템이 안정되게 구축되어 있던 환경에서 많은 백인들은 혜택을 받았고, 자신들이 정의하는 백인다움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흑과 백의 구분선을 기준으로 서로 간의 문화 차이는 너무나도 커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 백인이나 흑인 중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1960년대의 예외들은 흑과 백으로 모든 것을 나누던 그때 당시의 사회상에서 살아남기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례로 돈셜리는 백인들을 위해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나면 백인들의 눈에 그는 문화인이 아닌 깜둥이로 보일 뿐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백인보다 더 백인 같은 흑인 돈셜리는 흑인들에게 또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흑인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토니 또한 돈셜리의 고정관념이 담긴 말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나도 백인이니 그게 그거라는 거요? 방금 말 참 편협한 거 알아요? 정말 편협해요. 난 저런 저택에 사는 놈들보다 노점 상하는 주대인하고 더 공통점이 많아요. 흑인보다 더 흑인 같은 백인 토니에게도 곧 주문이 있었습니다. 흑과 백으로 모든 것을 나누던 옛날에 비해 흑과 백으로 나누는 시스템이 많이 사라지고,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나아진 현대 미국에서는 인종 간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라는 구분선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돈셜리나 토니 같은 일명 예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점점 오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격차가 많이 좁아진 것이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흑인과 백인을 구분짓는 사회적, 문화적 선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흑인들이 많이 사는 빈민가, 속칭 후드, 슬럼가에서 돈셜리 같은 예외가 나타난다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너는 흑인같이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 등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외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예외인 사람들을 모두 뿌리 뽑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근본적인 원인인 인종 간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좁혀져야 합니다. 흑인만의 것이나 백인만의 것으로 나뉘어서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흑과 백으로 모든 것을 나누던 1960년대의 사회상이나 현대에 와서도 존재하는 슬럼 따위에 적용화된 극단적인 사회적, 문화적 차이들은 예외들로 하여금 흑인다움이나 백인다움을 강요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사회 안에서 진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백인이나 흑인 같은 큰 집단이 아닌 그러한 인종의 구분 때문에 어느 집단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일명 예외들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연주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연주를 하기 위해 돈셜리는 백인 레스토랑에서 떠나 흑인 바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먼저 클래식을 연주하는데 흑인이 백인 음악을 한다고 나무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클래식이든 재즈든 인종으로 음악을 구분짓지 않고 그저 하나의 음악으로서 다 같이 즐길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를 크리스마스로 마무리 짓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느님의 창조물들이 다 같이 즐기는 축제날입니다. 노예제가 성행했던 1800년대에도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노예들도 일을 하지 않고 함께 모여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예들의 유일한 휴일이 크리스마스였다고 하죠. 이처럼 인종의 구분 없이 평등하게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그저 인간으로서 음악을 즐기고 축제날을 즐기는 것은 그야말로 유토피아였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언젠가는 이런 인종 간의 구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린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